자, 시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영문 풀네임으로 작성하라고.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그 여러 프로그램의 모임을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라고 했을 때 뭐 운영체제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OS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만약 영문 풀네임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 거고요. 그 대신 이 답안을 작성할 때 키워드는 무엇이냐? 스펠링을 이제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소문자를 틀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펠링을 하나라도 틀리면 오답 처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문 풀네임 작성되는 답안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얘와 다르게 또 어떻게 쓰라고 하느냐, 영문 약어로 작성하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 운영체제에 관련된 설명을 따라락 쓰고 해놓고 영문 약어로 쓰시오 이러면은 무조건 운영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OS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거죠. 얘도 역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는데 한글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문 풀네임으로 작성을 하면은 오답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따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운영체제라고 써도 되고 OS라고 써도 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써도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글로 쓰는 게 유리하겠죠. 괜히 스펠링 나 좀 영어 좀 한다 이러고서는 플레임으로 작성하다가 괜히 스펠링 하나 틀려가지고 아쉽게 틀리면은 오답 처리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한글 아니면은 영문 약어로 쓰는 게, 한글도 자신 없다 이러면 영문 약어. 자, 그래서 얘도 역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기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답안을 쓰라고 한다. 제시된 답안 수량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특징을 2가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특징이 한 3가지 있었어요. 나는 이 3가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3개를 쓰실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건 거죠. 왜냐면은 2개만 쓰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괜히 3개를 썼다가 3개가 다 맞지 못하면, 3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걔도 오답 처리가 됩니다. 진짜 아는 것 딱 2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괜히 내가 부분 점수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서는 더 쓰시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점수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채점을 하시다가. 근데 웬만하면 틀린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서술식으로 작성하라라고 하는 경우들 있죠. 뭐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서술하시고, 뭐 반정교화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그 문제에서 제시한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따지면은 프로그래밍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실행 결과를 쓰시오. 있죠. 그러면은 그 실행 결과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쓸 때 대신 이런 경우들은 있죠. 이런 경우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1괄호, 2괄호 이런 식으로 해서 1은 뭐 하나, 2는 뭐 하나 이러면은 5점, 5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고, 뭐 2점, 2.5점, 2.5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점수가 따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1점, 1점, 1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그런 그 실행 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만약 딱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은 걔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고, 어디를 보셔야 돼요? 출력문 그 프린트 F 아니면 프린트 LM, 프린트 요 부분을 보고서는 우리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줄바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며, 그리고 만약에 그 자바에서는 프린트인지 프린트 LN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좀 더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답안을 줄바꿈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한 줄로 작성을 했다라든지 이러면은 부분 점수 없이 오답 처리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변수명을 또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실행 결과에서 영문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 자, 그럴 때는
이때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주셔야 되죠. 우리 위에서 영문 약어라던가 뭐 플레임 작성할 때는 대소문자 따로 구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출력하는 결과에서 앞에 글자를 이 사람은 대문자로 쓰고 뒤에 소문자로 작성해놨는데 내 맘대로 그냥 뭐 스파크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그냥 뭐 다 소문자로 작성한다라든지 다 대문자로 작성한다라든지 이러면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우리 변수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하잖아요. 소문자 A랑 대문자 A 따르게 보죠. 자, 걔네들 가차없이 오답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우리 파이썬이라든지 C 언어에서 보면은 배열, 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출력할 때 배열의 그 요소를 출력을 하라고 하면 숫자만 등장하면 되지만, 리스트를 출력을 하라고 한다라든지 그 배열 자체를 출력을 하라고 하면은 대괄호라든지 소괄호라든지 이런 그 형태에 맞는 그것도 같이 출력이 되잖아요. 걔네들도 맞춰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SQL문 작성할 때 또 어떤 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세미콜론. 정답 다 맞췄는데 뒤에 세미콜론 안 써가지고 요거 안 써서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생략해도 된다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세미콜론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건 거고, 그리고 우리 SQL문 작성할 때 특징이라고 하면은 대소문자 얘는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소문자로 작성해도 상관없고 대문자로 작성해도 상관없고, 대신 스펠링이 틀리면은 부분 점수 없이 무조건 오답 처리되니까 얘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유형은 저런 식으로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신 게 서술형이 나오게 된다면 몇 개가 나오는지 여쭤보셨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프로그래밍도 얼마만큼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뭐 SQL문이랑 그 프로그래밍 우리 C, 자바, 파이썬, 뭐 C++까지 나올 수 있는데, 걔네들이 뭐 많이 나오면은 사실 50%까지 출제가 되잖아요. 10문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지만 조금 적게 출제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여기서 몇 문제 여기서 몇 문제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